1번 다음의 내용에서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나들이 김 부장 주 호서에서 납품받은 상품 100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5개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김 부장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할 정도인가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상품 매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문제점들입니다. 여기서 볼 거는 뭐가 있어요? 제일 주의할 점은 결함이라고 있습니다. 이 결함을 말할 때 뭐가 있는가 하면 제품에 뭐가 있습니까? 하자나 하자 발생 시 뭐요? 하자 발생 뭐 또 뭐다? 결함 발생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물건으로 돌려줄 때는 어떻게 해요? 매입을 했을 거니까 매입했다. 매입에 어떻게? 입의 반대가 뭐가 되죠? 출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매입 환출이란 말 쓰겠죠. 이 매입 환출은 뭐가 되는 거죠? 수량으로 처리합니다. 수량으로 되돌려주죠. 뭐죠? 일명 반품이 되겠죠. 반품 되돌려주는 거죠. 환출입니다. 왔던 거 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고 금액으로 제품에 뭐다? 하자 발생해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금액으로 어떻게 한다? 애누리 깎는다. 그럼 우리 뭐라 그랬죠? 매입 뭐라 그랬어요? 애누리라고 했죠? 애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결함 정도 하자가 발생해서 반품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매입 환출이 되겠죠? 매입 환출 기획은 매입 환출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해서 보겠습니다.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냥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호소와 계약 시 약정했던 대로 결합 상품에 대해서 값을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애누리가 되겠죠? 그럼 다 뭐가 되는가요?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상품 거래 내용에서 우정기업의 상품 순매입액은 얼마인가? 다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기업에서 뭐 했는가 하면 우정기업으로 어떻게 했어요? 상품 1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운반비 어떻게 만원이 지급했어요? 여기서 운반비가 뭐가 되느냐? 매입시에 발생했는 부대비용이 있죠? 매입시 운반비나 취득세, 보관료 등 매입시 취득시 발생했는 부대비용 뭐라 그랬습니까? 더해줘라. 뭐다? 취득원가에 어떻게 한다? 플러스 가산 더해주는 것이죠. 반면에 조기상환입니다. 조기상환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할인이죠.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차감 빼주라 이 말이죠. 취득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빼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만원에서 운반비는 만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말하고 할인은 어떻게 합니까? 5% 10만원 5%가 얼마가 되죠? 5천원이죠. 그래서 할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할인했는 거는 5천원 차감해 주니까 얼마가 되죠? 10만 5천원이 되네요.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2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같은 문제겠네요. 취득원가에 뭐한다? 가산 더해줘라. 아까 어떻게 돼? 여기서 보면 4번 매입시 운반비죠. 1번 매입 할인 차감 빼주는 거고요. 매입 환출 빼주는 거고요. 매입 애누리 빼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매입 할인 뭐라 그랬어요? 조기 결제라는 이유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입 애누리와 매입 환출은 뭐라 했죠? 이거는 하자 발생 시 어떻게 하자나 불량이 발생했을 때 물량으로 어떻게 해요? 할 때는 물량으로 수량으로 돌려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매입 환출이고 금액으로 어떻게 해요? 금액으로 깎는 거는 뭐였습니까? 애누리였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다음의 매입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3월 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이렇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묻는 문제는요. 합계가 안 나와 있을 때는 합계는 미리 구해 놓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100개가 개당 200원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100 곱하기 200을 하면 얼마가 되죠? 2만원이 되겠네요. 2만원이고요. 밑에 50개 곱하기 220은 얼마가 되죠? 이거는 11,000원이 되겠죠. 11,000원이 되겠죠. 될 겁니다. 여기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80개를 매출했네요. 매출 80개인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선입은 어떻게 되는 거죠? 3월 1일자부터 먼저 판매하니까 몇 개가 남아요? 20개가 남았네요. 묻는 말이 뭐 있습니까? 매출 원가가 아니고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은 어떻게 해요? 남았는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죠? 20개에서 곱하기 얼마냐? 200원이니까 얼마가 돼요? 4,000원. 4,000원에다가 또 뭐가 남아있어요? 3월 5일날 매입 50개 얼마라고 그랬죠? 보니까 11,000원이죠? 11,000원.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이거는 답이 15,000원이 되네요. 선입선출은 얼마가 돼요? 15,000원. 답 2번 아니면 3번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후입선출은 어떻게 할까요? 후입선출은 3월 5일부터 먼저 판매했으니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30개를 하니까 몇 개 남죠? 70개가 남았죠. 몇 개 남았다고요? 70개. 그러면 70개 곱하기 200원 하니까 얼마가 되죠? 274, 14,000원이 되겠네요. 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 문제 풀 때 우리 아실 게 뭐가 있죠? 묻는 말이 재고 자산을 묻는 건지 또 뭘 봐야 돼요? 매출 원가를 묻는 건지를 확실히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를 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판매했는 금액을 구해야 되겠죠. 반면에 재고 자산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았는 금액이겠죠. 요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3월 말 재고 자산의 금액은 3월 1일 매입 몇 개 했어요? 100개를 개당 얼마예요? 2만원에 200원에 했네요. 얼마가 되죠? 이거는 2만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월 5일날 어떻게 했어요? 100개를 220원 얼마가 되죠? 22,000원이 되네요. 그러면 이동평균법이니까 이 두 개에서 이동할 때마다 평균을 구해야 되잖아요. 얼마죠? 42,000원인데 개수가 몇 개예요? 200개잖아요. 그럼 얼마가 돼요? 개당 얼마가 되죠? 21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210원이 구해졌고요. 곱하기 몇 개 팔았어요? 180개를 팔았어요. 그럼 몇 개 남아요? 묻는 말이 뭐였어요? 재고자산이었잖아요. 매출원가 아닙니다. 그러면 20개 얼마가 되죠? 나와 있는 게 2, 4, 4천 얼마가 돼요? 200원 될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묻는 말이 뭐가 돼요? 2, 4, 4이니까 얼마가 돼? 4,200원 했을 때 하고 밑에 얼마가 돼 있죠? 요거는 24,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돼 있죠? 더하기 4,200원 하니까 답은 28,200원이네요.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총평균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총평균법은 다 더해줘야 됩니다. 얼마? 2만원 더하기 22,000원 더하기 24,000원 다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다 더하니까 66,000원에다가 나누기 개수가 몇 개? 300개죠. 300개 얼마가 되죠? 이거는 220원이 되겠죠. 220원 해서 구할 겁니다. 몇 개 남았어요? 총 300개에서 180개 뺐으니까 몇 개 남았죠? 120개 남았죠. 그래서 220 곱하기 120 하니까 얼마 남아요? 26,400원 남네요. 답은 몇 번이죠? 그러니까 4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정률법. 정률법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니고요. 그 유형자산에 있는 감각상각 방법 중에 하나이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여기서는 1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다음의 상품 재고장에 계속 기록법 하에서 선의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틀린 것은 상품 재고장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금액 나와 있죠.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 매출이 있죠. 9월 10일 날. 이 9월 10일 매출이 했을 때 얼마 했습니까? 180개잖아요. 그럼 뭐부터 팔아야 됐죠? 여기 전월이율에 있는 거 어떻게 100개 팔았고요. 그리고 얼마 했습니까? 2,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몇 개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돼요? 80개를 팔았죠. 그럼 몇 개 남습니까? 20개 남습니다. 그러면 80개를 얼마에 팔았어요? 80개를 곱하기 얼마예요? 22원에 팔았겠죠. 그러면 80원 곱하기 22하면 얼마가 됐죠? 이거는 11,760원이 됩니다. 1,760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앞에 2,000원하고 더하니까 얼마가 돼요? 3,760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상품 매출원가는 얼마가 됩니까? 3,760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 맞고요. 두 번째, 10월 1일 날 상품 재고액은 얼마다? 2,840원이다. 여기 몇 개 남았다 그랬어요? 20개 남았잖아요. 그러면 20개 곱하기 222원이니까 얼마가 되죠? 이거는 여기 남았는 금액 얼마 남았습니까? 440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얼마 남았습니까? 매입을 9월 15일 날 했었죠. 얼마 했어요? 2,400원. 할까 얼마가 되죠? 2,840원.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9월에 월말 상품 재고에 요게 틀렸겠네요. 왜요? 10월 1일 날 있는 기초 10월 1일 날 있는 상품 재고액이나 9월의 월말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게 다 몇 번입니까? 3번이 잘못됐습니다. 9월에 있는 월말 상품 재고액도 얼마가 되죠? 2,840원이 되겠죠. 그리고 9월에 상품 판매 가능액은 얼마냐고 나와 있죠. 전체 금액 얼마예요? 6,600원 맞는 말이고요.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8번 물가의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높게 나타나는 순서를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먼저 배열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니은 뒷글리을 자음으로 보라 그랬죠? 시읒,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이응,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치읒, 그 다음에 뭐가 되죠? 히읗이죠. 그럼 일단 나와 있는 거는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이 중에서 묻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기말 재고 자산이 높게 나왔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기말 재고 자산이 어떻게 높게 됐다? 기말 재고 자산이 높게 되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선입선출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말 재고 자산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거 다 몇 번이 됩니까? 1번입니다. 그래서 이 선입선출 요 순서 여기 순서 차례대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면 문제 맞추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9번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재고 자산이 아닌 거 묻는 말이었어요. 상품, 원재료, 제품, 기계장치. 이거 나와있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답은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는 무엇입니까?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입니다. 다음 몇 번이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묻는 말입니다.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죠? 왜요? 판매 목적이잖아. 판매 목적이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의 매입 원가는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그렇죠. 운반비나 취득세 이런 거 다 어떻게 합니까?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 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왜요? 매입 원가니까요. 그리고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 아닙니다. 이건 엄연히 뭐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내가 뭘 했는 것이다. 매입에 했을 때 매입 원가에서 차감한다 그랬었죠. 어떻게 해요? 이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매입 원가에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 어떻게 해요? 가산했었죠. 취득 플러스 시켜줬다 그러면 거기에 상반적으로 뭐합니까? 매입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 뭐다? 할인 애누리는 어떻게 하는 거다? 취득 원가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매입 원가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영업의 비용 처리가 아닙니다. 잘못됐는 말입니다. 이거는. 다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4번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등이 있다. 네, 맞죠? 다 몇 번이다? 3번이 잘못되는 것입니다.